안녕하세요. 2026년도가 밝았습니다. 참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미국보험 박쌤입니다. 1월달이 되니까 이제 메디케어도 끝났고 그리고 오바마 케어 가입도 거의 끝나는 무렵이라서 다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메디케어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죠? 라는 질문으로 오늘 내용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오늘 내용은 좀 테크니컬한 얘기도 좀 있기는 하겠지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오늘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메디케어 가입 기간 우리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12월 7일이죠. 이것밖에 없을까요? 라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메디케어 가입 기간 정말 끝났을까요? 라는 주제인데요. 아시다시피 연중 가입 기간은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때는 메디갭을 가입하신 분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지신 분들도 서로 바꾸는 기간인데요. 이 기간을 AEP Annual Enrollment Period라고 해서 매년 돌아오게끔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1월 달이잖아요.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사실은 OEP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Open Enrollment Period라고 해서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입하신 분들이 내가 12월 달에 연중 가입 기간 동안에 가입을 했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플랜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딱 한 번으로 3월 31일까지 다른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가시던가 혹은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가시던가 할 수 있는 단계가 딱 한 번 주어집니다. 이건 모든 사람한테 하는 건 아니고요.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입한 분들이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이 OEP 기간입니다. 요때 한 번 바꾸시게 되면 연말까지 다시 애뉴얼 enrollment period가 시작될 때까지는 쓰셔야 한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IEP Initial Enrollment Period라고 불리는 65세가 되었을 때 처음 메디케어 가입하시는 순간들은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게 IEP라고 불리는 거는 모르시겠지만 나 65세가 됐으니까 가입해야지 벌금 문다던데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부르시기 때문에 이 IEP라는 기간은 참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들이 사실은 이 직장보험에 가입해 있다가 나중에 처음으로 메디케어를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것을 사실은 SEP Special Enrollment Period라고 부르는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많이들 그래도 제법 많이 아는 이 기간, 가입 기간은 AEP, OEP, IEP, SEP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외에는 따로 메디케어를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라는 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가입 기간이 주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한 3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 더 많기는 한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것만 37개 정도 됩니다. 이 가입기간 리스트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EP, AEP, OEP, SEP 이거는 우리가 대충 아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 가입기간엔 뭐가 있는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이 가입기간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건데요. 자, 다음 기간이 요게 말하자면 GEP General Enrollment Period라고 불리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6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메디케어를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아무 때나 나 메디케어 가입할게요 하지 않아요.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General Enrollment Period라고 합니다. 이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65세가 됐는데 까먹었어. A만 들었어. 혹은 B만 들었어. 내가 어떠한 이유로 기간을 놓쳤는데 내가 메디케어를 가입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이 GEP 기간을 통해서 내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건 아까 전에 SEP는 Special Enrollment라고 했는데 이 Special Enrollment가 아까 전에 직장보험에 있을 때만 가능하냐? 그렇지 않아요. SEP에도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잘 쓸 수 있는 SEP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이 SEP는 dual/LIS 이게 Low Income Subsidy, Dual Low Income Subsidy라고 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메디케이드 아시죠? 주정부에서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메디케어 비용이나 혹은 의료 서비스 비용을 대신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 메디케이드 제도인데요. 이 메디케이드를 승인받았거나 최초로 승인받았거나 혹은 내가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더 이상 메디케이드가 승인이 되지 않았다, 해지되었다 라는 얘기가 있을 때 플랜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SEP, Dual LIS라고 불리는 일로먼 기간이에요. 또 다른 건 스페셜 일로먼 기간인데 Residence, 그러니까 내가 이사를 나가는 경우예요. 특히 스테이시 바뀌거나 혹은 카운티가 바뀌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플랜이 이사간 지역에서는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것을 SEP, Change in Residenc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다른 SEP는 이 Special Need 혹은 Chronic Illness에 관련된 SEP입니다.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데 맞아요. 제가 어드밴티지 플랜을 설명을 드릴 때 크로니컬리, 그러니까 중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특별하게 만들어진 어드밴티지 플랜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스페셜 니드, 그래서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 특히 중증 환자들에게 특별하게 만든 보험이 따로 있는데 내가 이전에는 이 중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최근에 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 의사분한테. 그럴 경우 내가 중증으로 있기 때문에 더 중증에게 잘 맞는 플랜을 만들어진 어드밴티지로 바꾸고 싶다 라는 경우에는 이 Special Need Chronic SEP를 쓰시면 중증 선고 안에 60일 안에 그것으로 바꾸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연중 가입 기간이 아니더라도 플랜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중증 환자였어. 근데 내가 더 이상 중증 환자가 아니래. 그래서 내가 이거 말고 두루두루 잘 쓸 수 있는 플랜으로 교환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도 이 SEP 기간을 쓸 수 있다는 게 재밌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일로먼트를 또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SEP 65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SEP, 스페셜 일로먼 기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IP라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메디케어를 신청할 때 내가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쵸? 내가 생일달, 석 달 전, 생일달, 석 달 후 그 기간 동안, 7개월 기간 동안 내가 메디케어를 가입할 수 있는데 내가 처음 메디케어를 가입했을 때 처음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입을 한 거예요. 내가 어드밴티지 플랜을 봤는데 처음 12개월 동안 어드밴티지 플랜을 썼는데 이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이거 네트워크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효능이 별로 좋지 않아서 나 오리지널 메디케어 그리고 메디갭으로 갈아탈 거야 하게 될 경우에 쓸 수 있는 SEP입니다. 만약에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입했는데 처음 가입한 어드밴티지 플랜이 마음에 안 들었고 그게 12개월, 그러니까 그 다음 내 생일 전까지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메디캡 가입할 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반드시 가입할 수 있는 개런티 이슈 라이트라는 게 있다고 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처음 내가 65세에 가입했고 12개월 안에 있는데 내가 보기에 이거 어드밴티지 플랜은 안 될 것 같아. 마음이 변했어. 그럴 경우에는 이 SEP 65를 쓰시게 되시면 내가 지병이 있더라도 메디캡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개런티 이슈 라이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SEP 65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건 이 SEP Individual Drug Medigap Trial Period입니다. 자, 이것은 그래? 이 SEP65는 어드밴티지를 65세가 돼가지고 처음 한 사람한테 12개월 안에 주어지는 거면 내가 처음 65세가 됐을 때 메디캡을 가입한 사람은 그럼 나한테는 특별한 케이스가 없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
SEP Individual Drop Medigap Trial Period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65가 다 됐어. 메디케어를 처음 들었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니까 메디갭이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이거 봐라. 내가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고 치과니 안과니 이런 베네핏도 들고 싶은데 과연 어드밴티지 플랜이 어떤지 궁금해. 내가 듣기로는 메디갭에서 어드밴티지 가면 다시 못 돌아온대 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런 분들에게 또 1년간 12개월의 이 메디갭 트라이얼 피리드가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처음에 메디갭을 가입하신 분이 12개월 동안 어드밴티지 플랜을 트라이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12개월 동안 이거 봐라. 이거 내가 보기에는 어드밴티지 플랜 좋을 것 같았는데 아니야. 불편해서 도저히 못 쓰겠어. 그럴 경우에는 다시 내가 초기에 가입했던 메디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메디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이 Individual Drop Medigap Trial Pla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rial Perio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거는 이 SCP가 또 있는데 이 5star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드밴티지 플랜 중에 별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별점 3개, 4개, 5개짜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별점은 사실 그냥 이 플랜이 좋습니다 라는 뜻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일로만 피리어드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랜이 별점 4개였어. 근데 써보니까 혹은 내가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데 내년까지 기다려야 해. 근데 다행히 선생님 사시는 지역에 별 5개짜리 어드밴티지 플랜이 있다면 1년 중 중간에라도 그 플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5star SCP라고 불리는 거예요. 또 다른 건 SCP, 또 Special Enrollment Period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발생했느냐? Weather Related Emergency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케인이 왔어. 홍수가 들었어.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emergency가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natural disaster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날씨로 인해서 사시는 지역에 문제가 생겼어. 근데 그 문제가 생긴 기간에 알고 봤더니 우리가 연중 가입 기간이라던가 이러한 기간들이 있었어. 혹은 SEP 우리 내가 직장보험에서 했는데 갑자기 웨더가 안 좋아져가지고 집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저것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 이럴 경우에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내가 날씨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었어 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이 SEP를 Special Enrollment Period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많이 모르는 건데요. Low performing.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가입했던 이 플랜이 3년 연속으로 별점 3개 미만이었어. 그런 경우에는 1년 중 언제라도 그 플랜보다 별점이 높은 플랜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시는 지역에 이 별점 5개가 플랜이 있으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별점 4개라도 혹은 4개 반이라도 그 동네에선 가장 좋은 어드밴티지 플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low performing가 별로 좋지 않아. 평점이. 그 3개 미만의 평점을 3년 내내 가지고 있는 플랜을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었고 너 도저히 안 되겠어. 나 다른 플랜으로 바꾸고 싶어. 할 경우에는 바꿀 수 있다. 어떻게? 이 SCP Low Performing을 쓰시게 되면 바꿀 수 있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사실 오늘 이 에피소드를 만들기 시작했던 이유가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끝났으니까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기간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입 기간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생각해요. 맞아요. 가입 기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가입 기간이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종류의 가입 기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가입 기간이 끝이 났다고 해서 내가 메디케어를 바꿀 수 있는 기간이 혹은 내가 바꿀 수 있는 효능이 없어졌다는 아닙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른 길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게 오늘 비디오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메디케이는 가입 기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SEP, 스페셜 일로먼 기간, 그러니까 스페셜한 이유로 인해서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가입할 때 현실적인 한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신이 이러한 SEP가 있습니다 라는 자동 안내문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 안내문은 요거 ANOC 우리 알아보셨죠? Annual Notice of Change라고 해서 내가 당신의 플랜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플랜이 더 이상 당신이 사시는 지역에 만들지 않는데요 하게 되면 개런티 이슈 라이트를 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ANOC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플랜이 내년에 어떻게 변합니다 한 자세하게 나오는 노티스라고 했어요. 그 노티스는 누구나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받게 되어 있는데 따로 이 SEP에 관련된 자동 안내문은 없습니다. 또한 medicare.gov에 가시면 메디케어에 대한 모든 내용이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정보가 너무 방대해요.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시더라도 이 얘기랑 저 얘기랑 얘기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네 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보험사에 혹은 콜센터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정해진 대로 설명만 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밖에 몰라요. 교육 받은 것밖에 몰라요. 아시다시피 전화를 해서 느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운이 좋으면 전화 똑똑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일이 척척척척 해결되는데, 전화를 한 친구가 이거 봐라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모르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30분 40분 기다리고 있는데, 자 마찬가지의 현실을 맞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인들은 다른 길을 보기가 어렵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쵸? 심지어는 저와 같은 브로커들도 이 SEP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더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 그 전화 상담하고 하는 친구들은 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걔네들을 매니지하는 브로커 매니저 정도면 이 SEP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일로먼 기간이 어떤 것이 있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바꿀 수 있는데, 그냥 에이전트 레벨에서는 사실 이 일로먼 피리어드를 잘 모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람이 상담을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당신이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놓쳤습니다 하고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예시를 몇 개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들어왔어요. 2월 18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중 가입 기간은 12월 7일 날 끝난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12월 8일 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이분은 처음에 메디케어를 처음에 가입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직장보험을 너무너무 잘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만족해서 전화해서 그 같은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나 당신의 메디케어 플랜과 그리고 당신의 약보험을 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플랜이 한 약보험만 80불이 넘는 플랜을 가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용하는 약이 아예 없는데 박쌤 채널을 보니까 약보험이 종류가 많다라고 하는데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약보험보다 더 싼 보험이 내가 사는 지역에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딱 받자마자 제가 느낀 건 큰일 났다. 어제가 가입 기간이 마지막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사실 제일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그분이 사시는 지역은 플로리다래요. 잠깐만, 플로리다에 얼마 전에 웨더 문제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죠. 어느 카운티에 사십니까? 라고 찾아봤더니 다행히 이분에게는 웨더 때문에 이베큐에이트 하라는 노티스를 받은 카운티에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8일에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날씨 때문에 내가 그 기간에 할 수 없었다, 가입을 할 수 없었다라는 그 SEP를 사용해서 플랜을 변경시켜 드렸습니다. 더 이상 약보험이 80분이 아니라 그분은 굉장히 저렴한 플랜으로 해서 거의 80분 절체를 다 세이브 하실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들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케이스 두 번째 말씀 드릴게요. 이분은 8일도 아니에요. 12월 중순에 이후에 연락해 주셨어요. 12월 중순 조금 이후에 연락을 해 주셨는데 이분의 문제는 이거예요. 본인이 이번에 계속 쓰고 있었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그냥 계속 하고 싶어서 했는데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에서 전화가 오기를 당신이 가입해 있는 어드밴티지 플랜이
1월 1일부터 더 이상 우리 병원과 하지 않아서 당신이 지금 이미 예약 잡혀 있는 1월 1일의 수술 예약을 만약에 킵하시고 싶으시면 본인 돈으로 수술을 하시던가 아니면 수술을 연기해야 합니다 라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아시다시피 미국 수술은 내일 하겠습니다 하지 않잖아요. 그죠?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결러서 스페셜리스트랑 병원이랑 딱 사간을 맞춰가지고 기간을 딱 잡았는데 아니 지금 뜬금없이 수술을 연기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내 돈으로 해야 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 이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연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험이 더 이상 네트워크가 아니고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딱 한 번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OEP, 오픈 인로먼트 기간을 사용하면 되겠네. 맞아요.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1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월 한 달간에 바꾼 분들은 2월 1일부터 새 플랜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의 수술은 1월 달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여전히 보험이 없기 때문에 수술을 연기를 하던가 아니면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아리조나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아리조나에 살기 때문에 이 SAP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시는 지역에 이번에 비가 오고 해일이 와서 사실은 이 SEP가 있는 주에 카운티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SEP를 통해서 이분이 1월 1일부터 바꿀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분이 네트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못하던가 혹은 자기 돈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 드렸어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기부액 플랜입니다. 이분은 제 이제 박쌤 구독자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데 한국에서 내 비디오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박쌤이 기부백 플랜을 얘기하는데 이거 우리 사는 지역에 똑같은 플랜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나중에 이번에 연중 가입 기간이 될 때 바꿔볼 생각이 있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어요. 그분은 사실은 여름에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연락을 했는데 SAP 기간에 바꿀까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플로리다에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디 사시나 궁금해서 이렇게 지코드를 쳐봤는데 사시는 지역에 5스타 플랜이 있는데 그 5스타 플랜이 다행히 기부백 플랜을 많이 주는, 그러니까 파트 B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험을 돌려주는 플랜이 5점짜리, 별점 5점짜리 플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바로 그 다음 달에 바꿔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SEP에 대해서 혹은 가입기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연중 가입기간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다리시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더 방법이 많을 수 있다라는 게 틀린 점입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냐? 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예시, 새 상황은 사실은 규칙은 같아요. 기간을 놓쳤어요. 방법이 없나? 많은 사람들이 방법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개인마다 얘기를 들어보고 이 SEP의 상황을 구조로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겠구나,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게 있겠구나 라는 것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행히 앞에 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길을 알아서 기회를 만들어 드린다. 제가 이거는 제가 꼭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케이스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보험마다 이 프로세싱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확실하습니다 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 그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시도를 같이 해보고 방법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메디케어란 날짜를 외우는 게임이 아니라 길을 아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이 이렇게를 그래요, 정말 안 됐네요, 우리가 더 이상 가입 기간이 끝나서 가입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왜냐면 아시다시피 12월 7일 날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가입 기간이 끝났으니까 나는 플랜을 가입 못해, 내가 불편해도 가입 못해 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끝났다고 들으셨다면
포기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기를, 그리고 방금 전에 알려드렸던 그 SCP를 잘 사용해 보시면 길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조금 테크니컬한 문제의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입 기간을 놓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손을 놓고 내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꾸준히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혹은 처음 65세 때 내가 메디캡을 가입하지 않아서 어드밴티지 플랜에서는 아예 내가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혹은 메디캡으로 가입을 했는데 내가 어드밴티지를 써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왜냐면 내 지병 때문에, 혹은 뭐 이제 내가 다뤄서 많이 싫으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셔서 한 번도 시도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 그분들에게도 기회는 있을 수 있다. 이 SCP를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 방법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2026년도에도 여러분들께 더 좋은 소식, 그리고 많이 배워가실 수 있는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